유튜브 찍어도 말 안 할게요. 하여튼 공직은 해볼만 합니다. 앞에하고 말이 바뀌었죠. 해볼만 하는데 오래 할 건 아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저도 사업을 접었을 때 간세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7급으로 들어가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 나이 47때 수습으로 해가지고 11년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간세사를 딸 때는 제가 그 철도청에서 땄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면은 직장 다니시죠. 직장 다니면은 일단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회식까지 들어가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자격증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다 딴 것이 직장 다니면서 땄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 뭐 문상 같은 거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까지는 안 가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좋은 일은 돈으로 띄울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무도 없어도 문상은 다 갔습니다. 제가 철도청에 있을 때 문상 그걸 들으면 부산이면은 업무 끝나고 부산까지 기차 타고 와서 올라오고 막 그런 식으로 그거는 했고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직장에서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벌 것이고, 여러분도 하시면서 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하시면서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입니다. 상부성 평가, 산지 경영사 중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적으로 가장 저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은 박사급인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그러면 교수들 눈높이에 마찬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었지만 목차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17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제 책을 오늘 못 받을 줄 알고 제가 학원 강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장에서 제 책이지만 15장, 17장, 1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25일 날 수산부로 경제사 시험까지 이어가지고 516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1장의 포준 고객이라든지 거래단위 정밀 검사 수분, 그리고 2장의 친환경 포준 고객 등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작하겠죠. 우리가 산지 경매사를 보는데 법이 한 10개가 됩니다. 법이 10개가 되는 중에서 우리는 모아서 산지 경매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산지 경매사가 탄생한 것은 수산물 유통법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의 근거를 가지고 탄생을 했지만 결국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의 모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법은 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원산지법, 그리고 수산업법, 수산업보충과정기본법 등등 해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산물 유통법을 지금 배웠지만 여기가 18개에서 21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서너 문제는 다른 법에서 놓으면 틀리라고 냅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수산물 유통법에 대해서는 많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산지법이 지금 최근에 교시자고요. 포시에 보면 15개였는데 7월 달부터 5개가 추가가 되죠. 추가되는 거 뭐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여기 안 적었습니다. 여기 뭡니까? 부가전 방어입니다. 그죠? 우렁생이, 방어, 그리고 전복, 가래비, 부채. 이게 우리 시험은 6월인데 얘는 7월달부터 5개 추가돼가지고 원산지 포시대사 20개가 생길 겁니다. 앞에 배웠습니다. 이 책에. 저도 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토탈하려고 키치 12개 한 문제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국가가 정책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물론 수산자원관리법과 원산지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까지는 오면은 찍어서 맞추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수산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관 그리고 운송 그리고 공동 판매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이라는 것은 어업 낭시가 하고요. 가공업 그리고 운반업이 있습니다. 세 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동 판매라든지 어촌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보관 같은 거는 수산업법에서는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법에서는 세 개 더하기 여기에 유통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 운송, 보관, 상점 유통, 물정 유통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앞에 배운 거는 그 법과 이론이 혼합되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고민하시고 나머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질문을 하면은 댓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할 때 결국은 생산은 어촌계가 하겠지만 유통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소비 국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자, 신선하게 주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협 직원들은 뭡니까? 유통에 관계되는 겁니다. 유통 맞죠? 유통에 관계되는 겁니다. 10분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산물을 잡으면요 생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루 그리고 사 신선하니까 선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렇게 교수들이 분류를 합니다. 해당작용 사후 강직도 되고 갱직도 됩니다. 해경 자기수와 부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신선도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뭐야 수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관 창고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냉장, 냉동 창고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소금 그리고 수분을 줄이고 빛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걸 못 들어가게끔 적절하게 소독도 하죠. 분정 소독이라고 하죠. 신선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원래 강의할 때는 고기가 살아있다가 죽어버리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니까 해당작용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해당작용 단계에 들어가면 젖산이 생성됩니다. pH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결국은 미생물 이게 발육한다는 것은 그 세균이 결국은 부패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깊이는 안 하더라도 이 전제는 깔아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흐름 그리고 나중에 통조림 과정도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 놓으면 찍어서 맞추시고 통조림은 일단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기 공기를 없애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겠죠. 탈기하고 나서 밀봉을 시킵니다. 밀봉 그 다음에 살굴 그리고 냉각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포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깊이 놓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깊이 놓는 거는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2차 문제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는 주관식이 있습니다. 제 책을 오늘 드린 것은 주관식을 뺀 겁니다. 주관식 5점짜리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조림도 신선도 유지하기 위한 가공식품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공식품을 앞으로 배울 것이고 그리고 수산물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수산물이 못 사는 사람, 어촌 이런 사람들이 먹거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뭡니까? 몸에 좋은, 몸에 맞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식품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이라든지 먹거리를 볼 때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 이런 얘기를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 재생성입니다. 수산자원은 우리는 다시 관리만 하면은, 조성만 하면은 다시 키워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생성이고요. 그리고 수산자원은 지속 가능성 하게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산업법상에 기르는 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덮고 잊어버리십시오. 기르는 업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정책에서는 양식을 하면은 많은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양식을 해도 별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을 업무로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양식을 해라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6차 산업까지 놓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6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유통 이런 거죠. 운반. 거기다가 어촌의 그 전통 문화를 시그마 시켜가지고 6차 산업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수산자원 재생은요, 수산자원관리법이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수산업법이 짱이었죠. 그 다음에 수산업법을 보완했기 위해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지금은 제왕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촌 직불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수산업 협동조합 이런 법들이 시그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제를 깝니다. 제가 지금 인도 베이스를 깔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제공하자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는 끊습니다.